자, 문제 2번은 오염된 토지에 관한 문제인데, 오염된 토지의 전후 가격을 구하여라. 오염 전, 오염 후의 가격을 구하여라. 그 다음에 스티그마를 평가하는 방법을 기술하라. 사실 그 감칙에는요, 오염된 토지에 관한 평가 방법을 규정하진 않아요. 정확히는 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가치 하락분, 소음 등에 의한 가치 하락분, 이걸 구하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소음 등에 의한 가치 하락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오염 전과 오염 후의 차이를 통해서.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 하락분이 나오죠. 이때 이제 삼방등식으로 평가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삼방식이 이제 오염 전후는 1번 거래 사례 비교법, 2번이 이제 수익 환원. 이렇게 평가하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염 후는 뭘 하라고 돼 있냐면은 유사한 오염. 그런 거에 의한 사례를 써라.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를 보라고 돼 있는데, 그런 오염이 발생해서 그 작아진 순수익, 오염 등으로 인한 이제 발생 후, 작아진이라기보다 발생 후가 낫겠다. 발생 후 순수익. 그런 다음에 그런 요인이 반영된 환원율.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치 하락분을 직접 산정하는 경우, 이제 원가법이죠, 원가법, 이제는. 이럴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되지 않는 손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오염 후의 토지가액을 여기서 이 반영된 요거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요거는 무조건 나왔는데 얘가 이제 나온 거냐 만 거냐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 하나 이제 빠뜨린 게 있네. 그러면 이게 발생한 그 손해 가치 하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지속적인 피해,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어. 대표의 주관적인 정신적 피해,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다음에 일시적인 피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일시적인 피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지만 하고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동물들이 뭐 죽었다든가, 예를 들면 뭐 이제 소음 같은 걸로다가 뭐 누에나 이런 것들이 죽었다든가 이러면은 보상이 되는 거죠. 가치 하락분으로. 그런 게 있다. 그걸 알고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공장용지구 지목이 준공업 지역이 되고 중로변에 있다.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기준 시점은 주어졌죠. 근데 보다 보면 쭉 처음에 살 때는 아마 몰랐겠지. 토양 오염이 발견되어 최근 그걸 검사했더니 10년부터 오염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부터 3년이 걸릴 것 같다. 그랬을 때 이때는 모르고 샀잖아요. 그때가 한 300억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 건물의 철거 비용은 종전 소유자가 부담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랑은 이제 또 상관이 없는 거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16년 7월 1일에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모르고 산 거지. 그랬을 때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종전의 그 매입 가격이 나오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오염 전 가격이 나와야겠죠. 이런 거 이제 검토 한번 해줘야 되는 거. 뭐 굳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다는 건 이 정도로 검토를 해서 이제 그 평가액의 적정성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점이 있었네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고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요게 중요하겠죠. 오염이 한 2000 세제곱미터 정도가
조사되었다. 그러면은 오염 전 사례는 뭘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토양 오염이 없는 사례 얘를 써야겠죠. 근데 본건이 사실은 A구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 사례 1이지만 B구, C구면 C구면은 지역 요인이 다를 수 있겠죠. 사례 3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됐대. 뭐 1, 2는 그럼 아닌 거예요? 하여튼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오염 후에 토지 가격을 어떻게 구하느냐의 그 방식이 과연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다. 시점 수정치는 이게 이제 물음 1이 되겠죠. 오염 전. 오염 전은 토지가액은 비교 방식을 적용해라. 거래 단가를 기준해라. 여기서도 이제 아까 또 나온 건데, 그럼 오염 후는? 오염 후에 대한 거는 비교 방식을 적용하라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법만 쓰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다면, 저라면 이걸 쓰겠습니다. 강사분들은 다 그렇게 썼어요. 왜냐면 2000제곱미터, 여기 500제곱미터면, 아니, 2000세제곱미터면 500세제곱미터랑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같은 구 A구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도 더 유사해. 그래서 요걸 이렇게 쓰는데, 대신에 이걸 쓰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비교 요인표에 보면은, 오염에 대한 비교 요인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절반밖에 오염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오염 후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같이 하라고. 그래서 이 같이 하라고는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원상회복 비용, 스티그마. 회복되지 않는 손해. 그걸 이제 스티그마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그것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오염 전은 물음 1에서 나오는 거고, 규모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 뭐 조사 비용이 이 정도다. 그때 지급했다. 이 기준 시점에. 이거 곱하면 이제 조사 비용 나오는 거고. 정화 비용은 3년이 소요되는데 연간 세제곱미터당 60만 원이니까 거기 2천을 곱해서 이걸 이제 3년간의 이제 현금 등가를 구하면 되겠죠. 연금 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임대료는 임대료 조사 사항을 보면은 4년간 이쯤이 될 거래요. 4년간. 그러면은 임대료가 4년간은 뭐 상승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요 정도 금액이 손실이 날 거래. 근데 그 4년간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지. 손실은 정화공사 기간 중에만 임대료 손실이 예상되니까 이것도 이제 3년간인 거죠. 요거 이제 틀리기 않게 조심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원상회복 비용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티그마 오염 자료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티그마 자료가 나오는데, 오염 전의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얼만큼이 스티그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두 가지 조사를 했죠? 전문업체하고 시장조사. 정화공사 기간은 3년인데, 스티그마는 공사 완료 후에도 1년. 이런 게 이제 스티그마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뭐, 공사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상 그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저 땅이 예전에 오염됐으니까 알 수 없는 뭔가의 그런 손실이 있을 거다. 같이 불리한 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티그마의 특징이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자료를 각각 산정한 후에 평균 금액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오염된 상태니까, 현재는. 아직 공사 안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5%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각각 산정한 추후의 평균 금액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네, 보증금 운영이율 아까 그 임대료 여기 적용할 거 여기에 적용할 거 그다음에 시장 할인율 이게 한 6% 적용한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쓸 거는 연금의 현가계수 중에 3년을 걸 다 쓰게 되겠죠? 그 임대료는 4년간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화 공사 기간 중에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3년을 쓰게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 이외에는 가치 감소 요인 없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의 정신적 손실 포함하겠어요? 안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런 그런 규정들 그런 게 있다.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오염 전후의 가액에 대한 평가의 건으로 이때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오염 전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없는 사례 3번 쓰고 뭐 요인치는 다 주어진 거니까요. 이걸 쭉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300억 정도가 시간의 격차를 생각했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오염 후는 요게 이제 하냐 마냐에 대한 그 논리가 논쟁이 있었지만 일단 했고 사례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했고 그랬을 때 뭐 187억 정도 나오네요. 근데 원가법으로 하면은 이제 오염 전이 이만큼인데 정화 비용을 아까 한 대로 뭐 이렇게 그 연금연가 2% 줬고 이렇게 하면은 정화 비용은 요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정신적 손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스티그마.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거예요. 일단 스티그마는 그 두 가지를 기준하라고 했죠. 얘 때는 30%, 얘 때는 20%인데 그거를 2분의 1로 평균 내서 이 정도. 그랬을 때 오염전에서 크게는 이제 가치 하락분인데 그걸 두 개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원상회복 비용. 회복되지 않는 거네. 그래서 일부러 이걸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괄호 없이 빼도 되는데 얘가 가치 하나뿐이기 때문에 두 개 묶었고 그래서 이 목차도 스티그마를 얘네랑 별도로 뺀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차를 구성하는 것도 약간 저는 점수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이런 거에서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닐까요? 이 사람이 이제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 결정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염의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 원가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물음 3회 이제 스티그마 나왔죠? 스티그마는 일반인들이 갖는 무형의 양을 잴 수 없는 불리한 인식. 부정적인 낙인이고 이 낙인으로 인해 오염 정화가 완료된 후에도 그 가치가 하락되는 특징이 있다. 아까 보면은 그 공사기간은 3년인데 공사기간 이후에도 정화공사기간 이후에도 1년간 또 지속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스티그마인 거지. 그때 스티그마를 그럼 평가하는 방법은 아까 보면은 가치 하락분에서 이게 가치 하락분인데 이거는 이제 원상회복 비용과 스티그마로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티그마는 이제 가치 하락분에서 복구 비용을 빼면은 스티그마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봤는데 요건 이론에서나 가끔 나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귀 분석이죠. 예를 들면 오염이란 요인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조건부 가치법은 이거는 그 무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관광지를 없애는데 공원을 없애는데 얼마큼 지불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 이론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 이걸 뭐 자세히까지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그 물음에 충분히 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3,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